지금 지금 채팅창에서 보수 이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준석 당대표가 그 보수 이념, 보수의 이념을 언급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지금 열받아님이 또 슈퍼챗으로 알려주시고 그러는데, 일단 이게 여러분 선거용이죠. 선거에서 5.18,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의 이 큰 틀에서의 선거 전략이나 이런 거 보면 보세요. 대선 때도 5.18 광주 가고 제주 가고 5.18 4.3 이런 거에 대한 뭐 역사적 인식을 보수와 좀 뭐 진보가 다르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못을 바꿔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이념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보수 이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맥락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지금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간략히 정리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당원 모임 이름도 이렇게 만든 게 있는데, 자유와 개방입니다. 자유와 개방. 그러니까 지금 보수 이념은요, 지금 자유와 일본하고 일본이 이니셔티브를 했고 미국이 받아들여서 인도태평양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이 얘기를 했었던 이게 여러분 보수 이데올로기예요. 지금 전 세계적인 핵심이 되는. 자, 보세요. 이 자유와 개방이라는 이데올로기,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삶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뭉친다. 자, 그런 건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나라는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이런 자유와 개방, 자유민주주의적인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깨부수려고 하는 정치 집단도 있고, 그 정치 집단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공론화가 안 돼 있죠. 국민들도 설마, 유재열 같은 애가 저거 색깔론 펴는 거지, 민주당이 설마. 민주당도 자유민주주의적이야. 자유와 개방, 민주당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분위기. 그럼 이런 분위기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만 바본 거죠. 그죠? 자, 일단 여러분, 이 자유와 개방 관련돼서 제가 한마디만 하면, 국내 정치적으로 보면 첫 번째, 요번에 보면 자유와 개방을 되게 위협하는 첫 번째가 여러분 언더도그마라고 하는 거죠. 언더도그마. 제가 죽어라 얘기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언더도그마. 약자 보호 어쩌고 저쩌고. 자, 문제는요, 약자 보호해야죠. 근데 약자 보호해줘야 되는데, 약자라고 여러분 벼슬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서 보면 약자를 엘리트가 보호한다. 국가 엘리트가 약자들의 얘기를 듣고 그걸 반영해서 약자들을 위한 뭐 예산을 짜거나 기타 등등. 이거는 저도 오케이예요. 그건 자유와 개방 이거하고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무슨 위원회 같은 걸 만드는데 약자니까 한 자리 주면, 그래서 그게 권력이 되면, 그건요 여러분, 그게 개방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차별금지법이죠. 차별금지법 여러분 같은 경우도 그 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누가 차별을 하였는가 라는 걸 판단하는 위원회를 만든다. 그게 여러분 개방적인 거예요. 그러면 쟤들도 개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공직을 개방하고 공직을 감시하게 한다. 감시, 그리고 제한. 맨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이 거버넌스라는 건 옴부즈맨이 맨 처음이거든요. 정부 정책을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동네에 당신들이 이렇게 한 건 좋았어요, 나빴어요 이렇게 하면서 피드백 주는 거였단 말이에요. 옴부즈맨 제도가. 그거는 여러분 그거는 개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거버넌스라고 돼서 이걸 확대하면서 말이에요. 피드백이 아니라 정부 공무원들에게 시민사회가 좀 감나라 배나라 이 결정권까지, 인사권하고 예산권까지 막 접근을 해서 이래라 저래라. 그럼 물어보자고요. 공무원 시험 봐서 공무원 됐고 거기서 치열한 내부 경쟁을 통해서 승진을 하는데, 이 시민사회에 이 시민사회라고
공무원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자격으로 그 자리를 차지했냐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보면 능력이 아니라 약자니까 배려로 권한을 갖는 게 여러분 맞아요? 그리고 차별금지법 완전 관심법 아닙니까? 여러분 혐오나 차별 그 내 마음은 당신이 들여다본다고? 그러면서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는 문화적 캠페인으로 할 얘기지. 나 너 싫어. 나 흑인 싫어. 나 뭐 동남아 사람들 싫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뭐 이렇게 그러고 그거로 인해서 뭐 인사나 너 흑인이니까 나는 이거는 네가 정답을 썼는데 틀렸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절대로 안 되지만 누군가의 마음속에 그렇게 이게 실타라고 있는 마음이 있는 걸 그걸 캠페인으로 해결할 문제지. 그 사람을 처벌하거나 너 지금 당신 혐오 표현 썼어요. 그럼 혐오 표현은 뭐냐고. 혐오 표현을 누가 규정하냐고. 너는 혐오 표현을 썼느니라. 그런 걸 쓰지 맙시다 말라고 그런 걸 한 사람한테 부탁을 할 수 있는 얘기여도 그걸로 권한을 잡고 약자의 이름으로 너를 심판한다. 이런 건 이제 산으로 가는 거죠. 그런 건 이제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걸 하면서 더 웃긴 건 여러분 그렇게 약자의 이름으로 막 하는 데들 조직들 보세요. 민주당의 뭐 전장현을 보고 뭐 민주당을 보고 하십시오. 약자의 이름을 팔면서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군림하는 자가 나온다고요. 군림하는 자가. 우상 숭배를 받는 군림하는 자. 문재인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군림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탄생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이 보수 이데올로기라는 건 여러분 뭐죠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뭐예요? 왕을 거부하죠. 왕을 거부하고요.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존중합니다. 우상 숭배 이런 거 거부하고요. 그리고 개량화되어 있는 원칙을 좋아합니다. 논리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많은 그런 거는 해석의 여지가 많은 거로 놔두고 법률 처벌이나 이런 걸 할 때는 물적 태도로의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명확한 판단을 내리는 걸 좋아해요. 범죄자를 많이 못 잡더라도 엄한 사람 범죄자 만드는 일은 피하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의 증거는 그걸 증거라고. 약자는 주둥이로 증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자. 약자는 그런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그거를 가지고 있는 절대자가 있고 그리고 그 절대자 밑에 여기저기 파견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고. 지금 푸틴이나 시진핑이 권력을 잡을 때 항상 뭐 팔아먹어요? 민족 팔아먹고 영광 팔아먹고 그 다음에 국민 팔아먹고 여러분들을 위한 거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맞서서 미국이라는 거학계 뭐에 맞서서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에 맞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식의 사이비 종교가 종교를 이용해서 절대적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독재자들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충실해야 될 때입니다.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념에 충실해야 될 때예요. 그리고 이 자유주의 민주주의 그 이념이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적이 없어서 별로 생각 안 하고 살다가 지금 우리의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뽑을 수 있는 위협이 다시 다가왔다고요. 중국이라는 위협, 북한이라는 위협, 러시아라는 위협이 구체화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에도 저 좌파의 소비에트식 정치, 우상숭배 정치, 약자파리 정치, 홍위병, 뭐 개딸이나 홍위병이나 달라요? 마구 등장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요. 보수의 이념을 팔아서 또 우상숭배하는 이것도 하면 안 되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일을 수호하고
지금 이 위협으로부터 맞서 싸우는 영웅이요. 그 영웅까지 죽여버리는 그런 행태를 벌이면 안 되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백선엽 장군도 그렇고 뭐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그리고 방첩을 했었던 그 수많은 방첩을 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완전히 패대기 쳐져 있는데,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분들이 뭐 과잉을 했을, 권력을 과잉으로 썼다, 그런 과오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 몇몇 과오를 중심으로 이들은 독재자고 역사의 쓰레기고, 그리고 공산화 운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한 저들만이 역사의 정통이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왔었던 그 뿌리들은 전부 다 부정당하고, 그리고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에서마저 그 뿌리가 부정이 된다면,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를 누가 지키죠? 그러니까 지금 자유민주주의는 이 PC주의 그리고 우상숭배, 저쪽에서의 중국과 북한, 러시아에서의 그런 독재자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도전의 시대에 우리는 응전을 해야지 보수 이데올로기를 포기해야 될 때가 아니죠. 이거는 뭐 즉흥적으로 했네요.